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의 이동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을 더욱 경계하면서 이동해야 한다.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침착했고 낯선 이인 나를 무서워하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직 쓸만한 거점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어쩌면 지하도나 하수구를 통해 이동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맨홀 뚜껑을 열었고 뚜껑 안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몇 장이 붙어 있었다. 우리와 같이 이곳을 통해서 이동하려는 자를 위해 이 글을 남겨둔다. 우리는 약 12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생존자 그룹이다. 6명의 선발대가 출발했고 그들 중 1명 사망, 1명 부상자가 생겼지만 그들은 아무 정보 없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선발대에게서 들었던 이동 시 주의해야 할 수칙들을 남기고 떠난다. 위험 부담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했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당신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란다. 첫 번째, 이곳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개체는 하수도 같은 오염되고 폐쇄된 공간에서만 서식하는 언더워터라는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는 오염된 물을 자신의 몸에 저장해놨다가 자신의 체내 성분과 함께 뿜어낸다. 이 개체의 기본적인 신체 능력은 드론과 비슷하지만 빠른 기동성과 뿜어대는 물을 조심해야 한다. 1-1 이곳에서 가장 큰 이질감이 들었던 부분은 수업넷 개체를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수구는 보통 쥐나 바퀴벌레 등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것들이 서식하기 좋은 장소인데 말이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동한 것일 수 있으니 수업넷 또한 조심하기 바란다. 두 번째, 이동하다 보면 몸이 점점 기울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의 물이 하수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일부러 경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수장은 상당히 깊으니 기울여진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다. 2-2 하수도 곳곳에는 철장으로 막힌 곳들이 있을 것이다. 그곳을 막아둔 이유는 위험한 곳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절대 그곳을 연다든지 억지로 들어가지 않길 바란다. 세 번째, 내부는 많이 어둡고 바닥도 미끄러우니 넘어질 위험이 크다. 선발대가 왔던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수도 벽에 형광색 라카를 칠하며 갔으니 이것만 잘 따라온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선발대는 초록색 형광 라카만을 사용하였다. 만일 붉은색 라카로 색칠된 벽을 본다면 절대로 그 길은 가지 말길 바란다. 3-1 붉은 피를 형광물질처럼 흘리는 시체가 있다. 시체에 오염된 폐기물이 섞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될 뿐이다.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는 않으니 좀비로 추측되지 않는다. 네 번째, 빛 한 줌 없이 어둡기에 손전등같이 빛을 발하는 도구가 필요하겠지만 빛에 매우 민감한 좀비들이 이곳에 즐비하니 항상 좀비들의 숨소리를 주의하면서 이동해야 한다. 5번째,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염된 따개비들이 벽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동할 때 되도록이면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거나 맨살을 벽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6번째, 그룹 안에 리더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세상에서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당신이 타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당신을 포함한 생존자들의 떼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7번째, 하수도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후레쉬로 비추면서 보다 보니 무기나 자원 등 쓸만한 걸 찾을 수 있었다. 그 물건을 짚기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갔던 팀원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그의 몸 상태를 보니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이랑 먼저 닿았던 발은 거머리로 인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거머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라냐처럼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송곳니에는 좀비 바이러스와 비슷한 독을 가지고 있었다. 고통으로 인해 기어나올 때 손으로 짚었던 곳은 거머리가 터진 것 같은데 내장은 사람 피부를 녹일 만한 독을 품고 있었던 듯하다. 피부가 벗겨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처리하였다. 우리는 자원과 무기를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끝에 하수구에서 나온 물건들은 햇빛에 살균된다는 걸 발견하였고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8번째, 이동 중 하수도 작업복을 착용한 감염된 개체들을 볼 수도 있다. 이들은 느리고 둔한 편이니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들의 작업복이 좋아 보이고 필요해 보여도 작업복을 약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것들과 작업복은 오랜 시간 착용되고 있어서 이미 피부와 작업복이 합쳐진 상태라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면 당신의 피부 가죽을 누군가가 억지로 떼어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작업복 안에 숨어있는 그것들의 본 모습은 충분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 9번째, 이곳엔 우리 말고 다른 생존자 그룹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 소리가 절대 나선 안 되고 인기척이 나더라도 그곳으로 가선 안 된다. 변이된 사운드 콜렉터들이 생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사람 소리나 인기척을 발산하는 것을 포착했다. 10번째, 선발대가 표시해두고 간 라카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 재벌이 살았던 대저택 근처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거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이동을 결정했으며 꽤 넓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생존자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딱히 목표가 없다면 이곳으로 오길 바란다. 11번째, 이곳의 물은 매우 오염되었기에 보통 사람이라면 악취를 맡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이나 침착하거나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변이한 인두겁일 가능성이 크다. 12번째, 마지막 12번 항목을 남기고 후발대인 우리도 출발하려고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안전을 기도한다. 13번째, 이곳의 하수도길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개체들 또한 많으며 생존 난이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그만큼 탈출구는 확실한 편이니 부디 희망을 놓지 말고 선발대가 색칠한 붉은색 형광 라카를 잘 봐가며 따라와 주길 바란다.